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연, 사람, 그리고 카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재학 중인 노영욱입니다. 먼저 인문 창업 사이언스 슬램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보시고 계신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처음 카페 창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두 발표와 비교하면은 카페라는 건 되게 진부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4명 중에 1명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런 셈입니다. 특히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처럼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카페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알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한 해에 14,000개의 점포가 새로 생기는 동안 9,000개의 점포가 폐업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드오션의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카페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카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카페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창업자 그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페라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인지 그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카페가 어떻게 다가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와 있는 카페는 말 그대로 현대인의 일상과 호흡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미 카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크게 자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카페라는 공간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들 또는 공동체적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실존 형상학을 하나의 틀로 삼아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다과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을 카페라고 이름합니다. 이러한 간단함이 바로 카페와 식당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식당은 음식을 먹고 마시기 위한 공간인 반면에 카페는 그러한 목적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카페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페는 식당과 같이 잘 차려진 한 상의 정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나 차, 빵과 과자와 같이 간단한 음식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배려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카페라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는 그 어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커피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색적인 카페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커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적절한 햇살과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땅에서부터 싹이 움트고 커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인간이 로스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볶는 과정이죠.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정교하게 볶아 적절한 신맛과 쓴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오묘한 조화의 커피 한 잔으로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100이면 100 그러한 과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단 몇 번만 진정 최상의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시점에서 우리는 최상의 상태의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커피는 신이 내린 커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간에 관한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공간이란 하늘과 땅 그리고 죽을 운명의 인간과 신성함이 한데 어우러져서 열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결국 커피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신성함이 하나로 모여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고, 이 커피를 매개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공간이 바로 카페인 것입니다. 이러한 카페의 현상학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한 테라로사 커피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업체의 표어는 공간의 미학과 식음 문화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서면 우리가 공간과에 어우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진정한 분위기가 무엇인지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카페입니다. 시간상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못하지만 이 테라로사 커피는 한마디로 저희의 구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카페의 현상학은 결국 카페의 존재 방식, 즉 카페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카페에 대해서 고찰하고 무엇으로 카페의 특징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카페를 만드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카페를 카페로서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담아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은 지향해야 할 공간임이 드러납니다. 특히 일회용기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특징으로서 이것은 환경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지향되어야 할 것임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우러짐이라는 특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땅과 호흡하는 그러한 차를 음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환경과 어우러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찻잎을 기르는 그러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려보는 새로운 카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카페는 자연과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카페란 늘 도시에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저희의 카페는 마치 도심 속 공원과 같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잠시라도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 환경과 상생하는 카페로서 자연으로부터 취하는 만큼 우리도 자연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카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카페의 특징으로 먼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카페 내에서 찻잎과 커피를 직접 재배해서 그것의 자연 속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방식을 사용해서 유기농으로 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 체험을 위해서 찻잎을 새싹 형태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차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팜 기반으로 도시에서의 재배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카페라는 것은 공간과의 어우러짐이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마치 하나의 풍경으로서 나타나는 카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공간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카페가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친환경입니다. 따라서 개인 컵을 가진 손님들을 우대할 것입니다. 카페 내에 개인 컵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개인 컵을 사용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용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카페 내에 누구라도 사용할 마음이 드는 그러한 머그잔, 텀블러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는 만큼 또 그만큼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수익 가능성이 있느냐?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타겟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차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어야겠죠. 특히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환경 문제를 의식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인스턴트 커피라든지 그냥 빨리 나오는 커피라든지 당류가 높은 음료보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 또 도시 속의 작은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과 같이 이런 신선한 공기와 푸른 잎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페 시장은 분명 레드오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스타벅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65만 7천 톤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가 소모되는 반면에 아직 차 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여러 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차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커피 소모, 곧 많은 양의 음료 소모를 고려해 보면은 그 사이에서 충분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 잠재 수요가 있고 또 그것을 파고들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카페 사업에 착수한다면은 수익 모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건강과 친환경의 키워드를 적극 활용한 브랜딩을 통한 카페 홍보, 그리고 도심 속의 실내 가든을 양상시키는 신선하고 풍요로운 인테리어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가공된 티백이 아니라 국내에서 직접 재배된 신선한 차를 제공하는 것, 또 기존 카페의 커피나 당 함유가 높은 그런 메뉴와 달리 다양한 차 위주의 메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찻잎을 직접 재배해서 또 그것을 이제 새싹같이 제품화해서 또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 그리고 차를 재배하고 전지하는 것, 말리는 것 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수경재배 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까지도 모색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저희의 카페 사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가치들까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표방하면서 오는 고객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도 있고, 또 도시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이런 자연을 일부나마 체험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간과의 어울림이라는 카페의 존재 방식을 구현한다면 카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진부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 테라로사의 브라질어 뜻처럼 희망이 있는 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